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잘 사는 게 뭘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상팔자라고 했습니다. 출세하면 상팔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70을 넘어서고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쓸 수가 없고 자식이 잘 돼도 곁에 없으면 외롭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이제 다 내려놓고 나면 남은 게 무엇인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상팔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70을 넘긴 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표정이 밝고 걸음이 가볍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쩌면 여러분도 스스로가 이미 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70이 넘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한테 짐이 되는 것. 거동이 불편해져서 자식한테 기대야 하는 것.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직접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것, 화장실을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 장을 보러 마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70이 지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 혼자 움직이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상팔자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인 자립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매년 1% 안팎의 근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몸을 쓰고 움직이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70대 초반까지는 별다른 운동 없이 지내셨는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꺾일 듯 흔들리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무서우셨대요. 넘어졌다가는 허리나 엉덩이 뼈를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아파트 복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바퀴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뻐근하고 이게 도움이 되기는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계단이 예전보다 덜 무서워지셨고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짐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동네 공원까지 걸어서 다니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아침 걷기 모임에 빠짐없이 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걷기 시작한 이후로 화장실도 더 잘 가고 밥도 더 맛있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이 뜨이면 오늘 하루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몸을 바꿉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걸어가고 앉아 있다가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그것이 70 이후 최고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에 대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가 좀 불편한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70을 넘기고 나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마저 세상을 먼저 떠났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혹시 요즘 온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하루가 지나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외로움으로 느껴지신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최용덕님은
2년 전에 아내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하셨던 분이 갑자기 곁을 떠나자 그분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해가 뜨면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도 해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럴 의욕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사진 동아리 홍보물을 우편함에서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딱히 사진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집에만 있는 것도 지겨워서 한번 나가 보셨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도 잘 못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같이 동네를 걸으며 사진을 찍는 동료들이 생기고 그분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하루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의 총무를 맡고 계시고 이번 달에는 소규모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든 교회나 성당의 모임이든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팔자의 조건입니다.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삶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70이 넘어서 경제적인 걱정을 안고 사신다면 그것만큼 무거운 짐도 없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걱정되고 손자 용돈을 주고 싶어도 내 주머니 사정이 먼저 떠오르고 겨울에 난방을 틀면서도 가스비가 걱정될 때 느끼는 그 답답함은 정말 나이 들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팔자가 꼭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쓸 만큼 들어오고 필요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진짜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를 만들어주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6세 김순옥님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항상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조금씩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너무 미안하고 혼자 쓰는 돈이 매달 빠듯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진행한 복지상담 행사에 우연히 참여하셨다가 본인이 기초연금 외에도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이고 주거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하셨는데 2달 후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안정감이 달랐다고 하십니다. 병원을 갈 때 부담이 줄었고 겨울 난방비 걱정이 예전보다 훨씬 덜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더라고. 받을 수 있는 걸 몰라서 못 받고 지냈던 세월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 그것이 70 이후 상팔자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70이 넘어서도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그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생기가 도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가꾸기든 노래 부르기든 바둑이든 텃밭 가꾸기든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뭔가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는 이유가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보면 몸이 특별히 많이 아픈 것도 아닌데 얼굴에 생기가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할 일을 잃어버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번 주에 뜨개질로 손자 모자를 완성하겠다. 이번 달에는 동네 공원을 다 걸어보겠다. 올해 안에 김치를 직접 담가서 자식한테 보내주겠다. 그런 작은 목표들이 하루를 채우고 그 하루가 쌓여서 삶을 채웁니다. 대구에 사시는 79세 박성규님은 은퇴 후에 20년 가까이 별다른 취미 없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워낙 바쁘게 사셔서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고 은퇴 후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녀가 그림을 그리는 걸 곁에서 보시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수채화 강좌를 알게 되셔서 등록하셨는데 처음에는 선생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본인이 어색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작은 꽃 한 송이를 직접 그려냈고 그 그림을 손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반응을 보면서 이분은 다음 그림이 무언지 벌써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소품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완성하는 기쁨은 나이랑 상관이 없더라고.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꺼내보시고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세요.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진짜 상팔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이 없고 좋아하는 일도 있는데 그래도 늘 불만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몸도 좀 불편하고 넉넉하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은 일상인데도 웃으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그 차이는 시선에서 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없는 것을 세는 사람과 있는 것을 세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를 경험합니다. 요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바꾼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단순한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수면의 질이 높으며 면역 기능도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몸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셈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2세 오복수님은 20대에 전쟁을 겪으셨고 40대에 남편을 일찍 여의셨고 60대에는 자식들 뒷바라지로 정신없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을 외부에서 보면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을 만나보면 그 어르신의 눈에는 늘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냐고 여쭤보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한 그릇 먹었고 지금 이렇게 햇볕이 따뜻하고 이 나이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혼잣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거창한 기도도 아니고 특별한 의식도 아닙니다. 그냥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이웃분들이 찾아오시고 자식들도 자주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사람을 불러오고 사람이 모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완벽한 환경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상팔자의 핵심이고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입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이야기 나눈 5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 1명, 먹고 자는 기본 걱정이 없는 환경, 좋아하는 일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꽤 복 받은 분이십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고 걱정이 앞서는 날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것 하나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단단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70을 넘겼다는 것은 긴 세월을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버텨낸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상팔자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